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안녕하세요. 캠퍼스 매거진 김경란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과를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또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캠퍼스 매거진에서는 여러분이 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교수님과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편은 바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간호 지식과 기술 인성을 배우는 간호학과인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까요? 나우 간호학과는 지금. 교수님을 통해 교과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염혜아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간호학과의 교과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간호학과에서는 사람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모든 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호학과의 커리큘럼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우선적으로 인문사회 과학 분야에서 의사소통론, 인류학, 인간학과 같은 과목을 배우게 되고, 또한 해부학, 병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생리학, 생화학에 이르기까지 기초적인 생명과학 분야의 학문도 공부하게 됩니다. 전공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7가지 전공 분야에서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모성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기본간호학, 간호윤리학, 간호관리학과 같은 전공 학문의 이론과 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간호학과의 교과과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환자를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복지, 심리, 사회학과 같은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요.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간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해간호학, 노인간호학, 법의간호학, 호스피스 완화간호학과 같은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간호학을 신설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 후의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에서 취직하여 활동하실 수 있는 임상간호사가 있고, 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요양원, 복지관 같은 곳에서도 전문 간호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를 졸업하고 임상간호대학원에 진학하시게 되면 노인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아동전문간호사와 같이 13개 분야 특화된 전문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보건직 공무원,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의 보건교사, 그리고 임상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소의 연구요원, 그리고 일반 기업체의 의료 인력에까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해외 취업도 가능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간호학과 전공자라고 해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진료를 돕는 간호사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양한 직무와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병원 현장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코디네이터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로도 활동이 가능하고요. 보험 가입을 위해 고객의 건강을 체크하고 가입 후에도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 소속 건강관리인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바이오 신약 시장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임상연구요원,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임상통계 전문가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를 만나 어떻게 진로를 설계했으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취업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멘토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 도착. 안녕하세요.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황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멘토,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황경희 멘토.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연구간호사, 즉 CRC,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로 불리는데요. 우리는 피험자가 윤리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발견하고 예방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때 이 화살표의 정체는? 화살표를 따라가 보는데 과연? 선배와의 만남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후배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무엇이든 다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또 준비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로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라는 것을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요. 막연하게 그냥 카리스마 넘치는 수강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열심히 수업과 실습이랑 병행을 하면서 열심히 했고 외국 간호사도 잠깐 하고 싶다는 생각에 영어 공부도 조금씩 열심히 했었고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에 내과 병동에 취업을 해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체력에 조금 한계가 오면서 병원에 남아 있으면서 남을 도울 수 있으면서 남들처럼 주 5일째 근무를 하는 게 어떤 직업이 있을까 사실 그렇게 찾아보다가 대학 동기가 이렇게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었던 분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실제적으로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시고요. 실제적으로도 임상병리학과라든가 약사 그 외에 기타 임상의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문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약학 지식 그리고 임상 시험 지식을 모두 두루 겸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태고요. 학과 공부에서 통계학이라던가 이런 것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임상 중간 분석이라든가 결과 분석 이런 걸 할 때 통계학 공부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과 공부 외에 어떤 부분을 보충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는 최근 우리나라가 임상연구가 급부상하면서 글로벌한 연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틈틈이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임상병동에 있었던 간호사일 때보다 문서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다 보니 컴퓨터 자격증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중간중간 발표라든가 통계 이런 것, 연구 과정에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스킬도 조금 늘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상연구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는지 취업 정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최소의 전혀 없는 간호사 임상 경력을 가지고 간호사 면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각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주최하는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조금씩 받아서 이수를 해두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 외에 다른 진로나 분야가 있을까요? 네, 병원에서도 일반 병동 외에도 특수파트가 많이 있다는 건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중환자실, 외래 병동, 건강의학센터, 혹은 장기이식센터 이런 곳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병원을 벗어나서는 양호교사, 항공사, 응급항공팀, 산업장 간호사 이런 것들 정말 간호사는 무궁무진하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답한 대답들이 많은 고민들이라든가 궁금한 점을 많이 해결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셨어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 백의의 천사가 되는 길.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도전해보세요.
멘토를 통해 간호학과 전공자가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전문 간호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간호 영역도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강화됐는데요. 전문 간호사란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감염관리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멘토를 직접 만나서 이 진로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한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한시연 멘토. 저 같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는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예방 계획을 수립 실시하며 감염관리 규정, 정책, 지침을 시행하는 업무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전문 간호사라는 명칭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학교에서 특히 외국 간호사들, 역사들 공부할 때 외국에는 간호사라는 자격증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1996년도에 간호사로 입사를 시작을 했고 감염관리실에는 2002년도에 발령이 나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003년도인가 그때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문 간호사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때 워낙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자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간호학은 물론 미생물학이나 통계학 기초, 교육학 등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를 하는 데 있어 감염관리는 특정한 부서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원 내 모든 부서와 연결되어 있어 대인관계, 원활한 의사소통 때문에 인문학이나 심리학 공부도 도움이 됐어요.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예를 들면 대학원에서 감염관리 전문 간호 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또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차 구술 또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요. 운도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기회라고 들었는데요. 항상 노력하는 자세 잊지 않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궁금한 학과별 진로 정보 캠퍼스 매거진. 멘토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진로 고민의 해결 방법과 다양한 진출 분야를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백의의 천사 간호사를 꿈꾸며 간호학과를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처럼 학과 선배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고요. 간호사란 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의 미래는 그 누구도 대신 계획해주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도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